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 일반전표 입력에 관한 거, TAT 2급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 일반전표 입력에 관한 건 상당히 많이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해봤던 것들은 간단하게 같이 입력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죠. 자, 일반전표 입력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1번 출금전표를 작성하자.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25호에 7466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그리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예,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네, 승용차 관리 F3 눌러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날짜는 여기 8월 2일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자, 재무전자로 로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2000번 재무전자. 자, 일반전표 입력 날짜는 8월 2일 입력하시고 출금전표 구분해서 1번 하면 출금이 되고요.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부 차기 때문에 800번대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를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혹시 코드가 있는지 한번 SK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없네요. 여기다 SK 주유소 라고 입력해 주시고 적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시고 차변의 금액을 28,000원 입력해야 되죠. 부가세 포함해서. 자, 매입 부가세가 있는데 왜 28,000원 모두를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란 말이죠. 예. 승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 출금전표로 차변의 판매관리비인 차량유지비, 대변의 현금 자산감소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수행 2번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라는 것은 F3 눌러가지고 요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죠. 커서는 여기 차량 유지비 줄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F3 누릅니다. 자, 승용차 코드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정자산 등록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놨던 차가 바로 25에 5에 7466이에요. 확인. 자, 그런 다음에 구분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중에 유류비 선택하시고 부서는 관리부입니다만 우리 부서 등록은 안 했으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적요 비워놨던 곳에 이와 같이 차량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게 되면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별 원장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맨 밑에 있는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업무용 차량별로 비용을 집계하는 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 이것이 별도로 만들어진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금전표 작성하기 이거 해봅시다.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하였다. 자, 우리가 외상대금을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금전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는 입금표에 있는 날짜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8월 5일. 자, 구분은 입금이니까 2번이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한림사의 외상매출금이니까 코드에다가 한림 해서 코드가 1001번 나타나게 하시고 적요는 외상대금 현금회수 4번 적요 밑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33000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체전표 작성하기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예제냐?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회계 처리에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기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요 이자 소득 80만 원을 전부 다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이자 수익으로 본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지금 거래 날짜가 23년 8월 20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1년치 정기예금이었다고 보면은 여기 22년도 8월 어느 날 가입을 했겠죠. 그러면 22년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약 5개월분 내지는 4개월분의 이자를 지난 결산 때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이 전부 다 2023년도의 이자 수익이 아니고 미수수익을 뺀 이걸 차감한 것만 23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네. 그걸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거 합치면 12만 3,200원인데 요 12만 3,200원은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야 되죠.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요 분계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수수익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거래 날짜 8월 20일 현재 합계잔액사항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메뉴에 가셔서 합계잔액사항표 날짜는 8월 20일자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8월 20일. 자, 미수수익은 당좌 자산입니다. 그러면 당좌 자산에 여기 미수수익이 있잖아요. 네, 미수수익. 네. 자, 요거 26만 6,600원. 이 26만 6,600원을 확인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거기 교재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세요. 미수수익이 26만 6,600원이다 라는 걸.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80만 원에서 한번 빼봅니다. 이자 소득 80만 원, 이자 붙은 80만 원에서 빼기 266 600원을 빼봐요. 예, 그러면 533 400원이 나오죠. 이것도 메모해 주시는데 이거는 당기분의 이자 수익이에요. (23년도의) 이자 수익이 533 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대체전표를 입력해서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8월 20일자로 날짜를 입력하고, 자, 정기예금은 만기됐으니까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 대변에 넣겠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104번 어느 은행 것이냐? 예, 한국은행으로부터 가입한 거예요. 한국은행 정기예금. 한국은행이 거래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정기예금. 적요는 밑에 적당한 게 있나요? 그냥 적요에다 만기라고 여기다 그냥 타이핑 하시는 게, 예, 만기. 대변에 2천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 차변에는 그 뭐가 와야 될까요? 우리가 그 차감 수령액이 있잖아요. 거기 입금증에 보면 차감 수령액이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입금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것도 한국은행 보통 98,000번이죠. 저교에다가는 정기예금 만기라고 타이핑을 할까요? 정기예금 만기, 금액은 20676,800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서 보면은 정기예금 2천만원 대변, 차감 수령액, 보통예금 20676,800원 차변,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금이 있죠. 123,200원, 요 두 개 합친 거예요. 123,200원을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선납세금입니다.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한 겁니다. 1번 저교 코드에 1번 넣어주시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그게 123,200원이에요. 123,200원. 자, 이제 80만원만 딱 차이가 나죠. 요 80만원이 그 미수수익하고 이자수익이에요. 요 80만원이. 그래서 미수수익이 차변에, 아까 잔액산표에 차변에 있었잖아요. 이제 받았으니까 대변에 가서 자산이 없어져야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잖아요. 미수수익.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수수익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대변에 갑니다. 대변의 미수수익. 자,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저교에 적당한 게 만들어져 있나요? 미수수익의 재수정분계다. 재수정? 미수수익을 상계했다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하십시오. 여기다가 미수수익 상계. 돈 받아, 이제 만기 됐으니까 상계한다 이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냐면 266,600원, 아까 메모하신 금액. 그리고 아까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 이제 그거 남았죠. 533,400원. 이것이 당기의 이자 수익이에요. 자,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저교는 그 정기예금 만기 이자라는 거 혹시 있나요? 정기예금 이자, 정기예금. 그래서 타이핑 하시죠. 정기예금 만기 이자. 이것이 533,400원이 됩니다. 533,400원. 네. 정기예금 만기가 이와 같이 5줄로 분계가 돼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기 결산 때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미수수익을 대변에 상계하고 차액만을 당기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80만원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울 것이 없죠. 정기예금 만기됐으니까 대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차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면 법인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는다. 네, 이런 회계 처리는 TAT 2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FAT 1급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FAT 1급에서는 이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질 않아요. 미수수익을
조회하라 이런 것도 내질 않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있죠. 원천징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간단히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FAT 1급에서는. 하지만 TAT 2급은 제대로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FAT 1급 시험 응시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곧 끝나죠. 응시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문제 잘 챙겨가지고 반복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인데요. 보통예금 한국은행 거래내역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예납액 980만원. 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였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거 선납세금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했죠. 원천징수 납부했잖아요. 그것도 자산으로 잡았죠. 선납세금으로 잡았듯이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중간 예정 납부하라 하고 98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행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선납세금이 980, 대변에 보통예금이 9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입력하세요. 8월 31일로 바꾸고 차변에 선납세금입니다. 법인세 중간에나 법인세 선납세금. 자, 저교에 적당한 거 있으니까 단기 법인세 없네요. 그럼 여기다 타자 하시면 돼요. 법인세 중간 예납이다. 금액은 98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죠. 여기 보통예금은 코드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 되죠. 한국은행 보통. 한국은행 보통. 해주시고 적용은 네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네요. 엔터로 법인세 중간에 980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도 선납세금 자산이다.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12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입금했다. 자, 그러니까 연금을 1,800만 원을 입금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금융에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 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으로 잡는다.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고, 확정기여형은 불이백을 비용 처리한다. 자산으로 잡는다는 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퇴직급여입니다. 그냥. 자,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으로, 자산계정으로 처리해 주시고, 확정기여형은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비용은 퇴직급여, 자산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괄호 속에 있는 제조 부분에 800만 원, 관리 부분에 1000만 원은 여기서
참고를 할 뿐이지 회계 처리에 반영될 것은 없습니다. 비용이었을 때는, 즉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500번대 퇴직급여 800만원, 800번대 퇴직급여 1000만원 이렇게 나눠줘야죠. 비용이니까.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에서는 800과 1000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차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 하나금융, 대변은 보통예금 한국은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월 15일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15일에 차변에 퇴직으로 검색해 보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이네요. 거래처는 하나금융, 퇴직연금 98004. 뭐 적용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변에다가 1800만원, 대변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98000, 대변에 1800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다음은 6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6번째 겁니다.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다음 페이지에 영수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확정급여형이에요. 아까 위에 5번 문제도 확정급여형에 1800만원을 납부했잖아요.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0만원은 하나금융의 자산에서 지급했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거라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박 부장이라는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인데 퇴직할 때 이렇게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여기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420만원. 전부 과세 대상이고요. 내역을 보시면은 이 연금계좌에서 아까 자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연금계좌에서 3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이 박 부장, 박 부장에게 300만원 연금계좌에서 입금시켜 줬고, 그 다음에 그 연금계좌로 입금시켜 준 것은 이 3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연을 시킵니다. 2연. 그래서 2연 퇴직소득세 해가지고 이번에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아까 그 42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28,000원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2연 퇴직소득세, 여기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부분의 소득세를 빼게 되면은 원천징수해야 될 소득세는 이만큼이에요. 5,940원. 그래서 여러분은 이 5,940원과 맨 밑에 있는 여기 44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이 6,530원이 이게 예수금이다. 이게 예수금. 이것을 공제하게 된다. 이거.
이것을 공제하게 된다. 자, 그래서 6,530원은 예수금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는 건 아까 그 통장 거래 내역에 있는 그 금액이고, 요 6,050원은 예수금이니까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요 3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이렇게 가겠죠. 그건 대변에 세 가지가 가겠네요. 그 다음에 요 420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이걸 차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당 부채가 450만 원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만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합계잔액사항표 아까 열어놨죠? 자, 이 직원의 퇴사 날짜를 가지고 조회를 해봅니다. 12월 20일로. 12월 20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내려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니까 3,200만 원, 3,200만 원이 있어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할 건 없습니다. 420만 원을 전부 다 부채 감소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420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부채 감소는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와야 될 걸 여러분이 420만 원이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12월 20일로 날짜 고치고, 차변이 3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입니다. 비슷비슷한 개정 과목이 많네요. 잘 고르시고, 거래처는 비워두시고, 적요는 퇴직금을 지급한 거죠. 1번 퇴직 시 퇴직 충당 부채를 상계한다. 금액은 420만. 자,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대변입니다. 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먼저 300만 원 감소시킬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이것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하나 금융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적요는 퇴직금이라고 그냥 해주면 되겠어요. 뭐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이제 박 부장이니까 박 부장 퇴직금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이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거래처는 한국은행 보통 98,000번이고요. 적요는 엔터로 박 부장 퇴직금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고, 계좌 이체 내역에 있는 1193470 그리고 6,530원이 현재 차이 나잖아요. 그게 예수금이죠. 대변의 예수금 254번 예수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퇴직금 지급할 때 갑근세 등 예수인데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 퇴직금 지급 소득세 그게 얼마다? 6530이죠. 6530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이에요. 네,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해보죠.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전표 입력에 앞에 거 두 개는 뭐
굉장히 평범한 거였지만 지금 한 걸 포함해서 3번, 4번, 5번, 6번 그죠? 3번, 4번, 5번, 6번은 별도로 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TAT 2급 교재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69페이지에 가면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요. 풀이를 한번 우리가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었는가를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했던 거하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171페이지 정규 증명 서류의 이해. 우리 FAT 1급에서 다 이해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규 증명 서류의 범위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불카드 같은 거,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대상 거래 FAT 1급 준비하면서 연습 많이 했죠.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뭐예요?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었을 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해 가지고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TAT 2급에서도 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도록 할게요. 172페이지.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적 회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까지를 작성해라. 이런. 자, 영업부 직원의 명함 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자, 인쇄, 기흥인쇄라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부터 20만 원의 명함 인쇄 대금을 지불하면서 정규 증명 서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죠.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 2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함 인쇄비는 도서 인쇄비예요. 도서 인쇄비. 다른 비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명함 인쇄하면 도서 인쇄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명함 인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도서 인쇄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출금 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9월 2일. 자, 일반 전표 9월 2일로 바꾸고 구분은 출금 1번. 도서 인쇄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로. 그래서 826번에 판매관리비로 하시고 거래처는 기흥인쇄에다가 지급했고 적요는 명함인쇄비라고 있네요. 6번 적요에 만들어놨습니다. 6번 명함인쇄대 지급. 차변의 금액은 20만원. 차변의 도서인쇄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죠. 자, 그리고 나서 회계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겁니다. 클릭하시고
2번 탭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네, 거래 날짜는 2023년 0902. 네, 상호는 기흥인쇄. 성명은 김기영. 사업장 서울중구. 퇴계료 126. 사업자 등록번호 122-72-15417. 거래 금액은 20만원. 자,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는 아까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코드 826. 도서인쇄비. 적요는 명함 인쇄. 이렇게 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에 가가지고 명세서 제출 대상에 20만원짜리 한 건이 왔는가 보시고, 뭐 그냥 왔더라도 여기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서 반영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까지 꼭 해줘야 돼요. 저장해 둬야 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FAT 1급에서 충분히 연습이 됐던 거죠. 자, 173페이지에 우리가 그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들, 이런 것은 말이죠,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분 내용이 여기 밑에 표에 쭉 있어요. 그래서 TAT 2급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가 그 문제인데요. 수행과제 또 이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규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보험증권으로 대신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산세를 그럼 내야 되느냐? 안 낸다 이거죠. 그러나 입력은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이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즉 보험료로 처리해라. 이러니. 회계 처리를 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보험료 처리하라. 차변의 보험료 12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120만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9월 4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보험료. 자,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보험이니까 보험료니까 821번 판매관리비 보험료 코드를 써야 되고, 거래처는 뭐 알 수 없네요. 삼성화재. 예, 코드에 혹시 있나요? 삼성 카드가 있네. 삼성 카드 지우시고 여기다가 삼성화재라고 텍스트만 입력하시고, 적요는 자동차 보험료라고 타이핑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0만원. 엔터 하시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 보통입니다. 한국은행 보통 98000 코드가 되겠고, 예, 적요는 위에 거 복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금액은 120만. 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변의 보험료,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감소. 보통예금에는 코드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자, 그런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도 작성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다 작성해요. 2023 0904 상호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성명 알 수 없고 사업장 주소도 지금 증권에 안 나와 있어요. 모르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거래금액은 120만원. 자, 구분. 보험료는 여기 구분에 16번에 나와 있어요. 네, 보험용역. 네, 그래서 보험용역의 경우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다 16번 넣어주시고, 계정코드는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보험료 821번이에요. 821. 그리고 적요에는 자동차 보험료라고 적요 넣어주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갑니다. 여기 명세서 제출 제외에 한 건에 120만원 넘어와 있죠.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고, 뭐 그래도 여기 명세서 이 불러오기 한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가끔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